여러분은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근감소증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감소증은 걷는 힘을 약하게 만들고 넘어질 위험을 높이며 건강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근육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치는 사이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감소증이 시작됐다는 몸의 경고 신호 7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란히 걸었는데 요즘은 자신도 모르게 뒤처지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하게 뛰어야 하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걸음이 짧아지고 발을 끄는 습관이 생긴다면 근육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무릎이나 팔걸이를 짚어야 일어날 수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전보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졌다면 근력이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렵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이 요즘은 유난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쉽게 차며 중간에 쉬고 싶어진다면 다리 근육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단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근감소증의 초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주 넘어질 뻔하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피했던 턱에 발이 걸리거나 신발을 신다가 중심을 잃거나 한 발로 서 있는 것이 어려워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잃기 쉬워집니다. 낙상은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마트를 한 바퀴만 돌아도 쉬고 싶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체력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량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활동을 해도 더 많은 힘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로감도 더 빨리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종아리가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바지를 입을 때 예전보다 다리가 가늘어졌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는 근육 감소가 비교적 잘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다리만 가늘어진다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리 둘레의 변화를 근육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의 참고 지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물건을 드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쌀 한 포대는 물론이고 생수 한 묶음, 장바구니 하나도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팔 힘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근력이 함께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육은 따로따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서 함께 감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아졌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사용할수록 유지됩니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몸은 필요 없는 근육이라고 판단하고 줄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 감소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줄고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적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운동 부족입니다. 걷기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근육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도 함께 필요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쿼트,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운동하는 동안이 아니라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걸으십시오. 둘째, 일주일에 23회는 근력 운동을 해보십시오. 셋째, 매 끼니 달걀과 두부, 생선, 콩류 같은 단백질 식품을 포함하십시오. 넷째, 오래 앉아 있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 몸을 움직이십시오. 다섯째,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근감소증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여기며 지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와 80대에도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근력이 향상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에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 앞을 20분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넘어짐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오래 걷는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